네, 특별한 이슈 점검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지수 한번 힘들어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먼저 시작할 때만 해도 낙폭이 상당히 컸는데 그래도 회복하는 기미를 보여서 그래도 오늘 좀 반등을 보여주나라고 좀 기대를 했지만 그 이후부터 주르륵 내려간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상승과 하락 종목수를 보면은 압도적으로 하락한 종목수가 많았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빠질 수가 있나? 언제쯤 반등이 나올까 많은 분들 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시장 진단에 대한 이야기를 특이점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목팀 나왔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김웅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가람 매니저님 지난주에 허리가 좀 아프셔가지고 불참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오늘 우리 시장도 허리가 안 좋지 않나? 그렇죠. 다들 좀 허리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제가 낳고 왔으니까 네. 증시의 허리도 아마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침 많이 맞으시고 진통제도 많이 받으시고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이가람 매니저님 오늘장 한 줄 평부터 간략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장은요. 미국장은 불장입니다. 우리도 불장이죠. 우리는 열불나는 열불장. 네, 우리도 결국 불장인데 예. 이 불장의 의미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국내장도 이제 곧 조만간 제 예상이 맞다면 조만간 짧게라도 불장 한번 올 수 있으니까 지금 너무 국내장 좀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견디시면 분명히 이제 빠르면 목요일부터 한번 좀 올라가는 날을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요일이요? 왜 딱 꼭 집어 목요일인가요? 목요일 날에 옵션 만기도 있고요. 그동안 내려갔던 포지션 자체가 조금 청산이 조금 빨리 온다면 목요일부터 들어 올릴 수가 있는 지금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목요일 날 빠르면 목요일 날부터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짧게는 옵션 만기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목요일 이후 우리 증시는 어떨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장 한 줄 평 얘기해 주시죠. 오늘 뭐 어제부터 마찬가지로 오늘도 느끼는 감정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Close the door and rest. 문 닫고 쉬자.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연말까지 트럼프가 막상 대통령 될 때까지 우리 시장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하게 느껴지고 있고 샷다 내려라. 샷다 내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이제 뭐 시작만 하면 지금 2,300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고 뭐 플러스 나는 종목이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또 하락하는데 또 1, 2%도 아니고 5%씩 막 10%씩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 연속되다 보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크게 올라가고 있고 사실 이렇게 하락하면 반등한다는 뭐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도 그렇죠. 모든 게 이제 사람들이 전 세계가 인류가 멸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도 반등이 나왔고 전쟁 통해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그렇고 많은 악재 속에서도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은 지금 어떤 형태로 반등이 나올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나 답답해서 문 닫고 쉬자라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네, 샷다를 내리자. 쉬는 게 상책이다. 자,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의 한 줄 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느낌인가요? 비슷한 느낌인데 지금 팔면 저점입니다. 팔지는 말아라. 네, 지금 팔면은 저점에 파는 수밖에 안 됩니다. 오늘 뭐 ADR 지표도 66.9% 양시장 모두 다 이제 과매도 구간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골이 깊어지면은 또 산도 높아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은 좀 힘든 장인데 이게 본인들만 힘든 게 아니라 저도 힘들고 우리 매니저님도 다 전부 다 힘든 그런 시장을 다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 동병상련이라고 해서 다들 힘든을 다 버티면은 또 한번 좋은 결실을 또 맺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는 지금에서는 개별적인 악재가 없는 한은 어차피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수급에 대한 악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뿐이지 이것 또한 이제 단기적으로서 이제 일시적으로서 지나가는 단계다 보니까는 동요하지 마시고 뭐 남들은 수익 나고 있는데 내 거는 수익 안 난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불평불만을 갖는 것보다는 지금은 꾸준하게 좀 참고 여유를 좀 가지면서 시장은 잠시나마 좀 덮어두고 여유 있게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심리가 너무 좋지 않아서 빠르게 매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한 자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장 한 주평을 보고 많은 분들이 지금 채팅창에 또 의견을 올려와 주고 계십니다. 가을겨울님께서는 오늘의 한 주평은 오전은 화병, 오후는 체념인 것 같습니다. 진짜 화병 났다가 이게 좀 좋아질까 하는데 계속 안 좋아지니까 네가 그렇지 뭐 하면서 이렇게 좀 체념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우선님께서는 아까 이제 조기준 매니저 한 주평을 보고 휴가로 인해 영업 쉽니다. 주인백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참 이럴 때 지난달만 해도 휴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럴 때 휴일 있었으면 한번 충격 완화도 되고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아시죠? 크리스마스 전까지 휴일이 없습니다 이제. 뭐 휴일이 없고 이제 이런 상황에 이제 네. 뭐 누구도 예측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우리 시장에서 어떤 반등의 기미가 사실 시장에서 50조라는 고객의 탁금이 있고 무슨 좋은 이제 재료만 있다면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트리거가 하나 있다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트리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 상황.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한 달 동안 매도가 지금 현재 한 4조 5천억 정도를 계속 판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매도가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언제 지금 이슬이 이제 제가 뭐 삼성전자를 팔았던 게 멈춰지는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루 뭐 매수했다가 다시 또 매도하고 있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매수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삼성전자를 언제 매수를 할 거냐 이제 삼성전자 하락이 멈추고 그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오고 시장도 안정세를 거쳐 가야 할 텐데 저는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네. 언제냐가 중요한 거고 이번 주에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올 때까지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뭐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그쵸?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조금만 견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아무래도 이제 아까 이가람 매니저가 이야기했던 대로 옵션 만기 이후에 어떤 움직임이 좀 나올지 그걸 포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오늘 장 한 주평 마무리해보고요. 이어서 바로 첫 번째 특이점 통해서 시장 진단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오늘 시장을 좀 보면요. 저렇게 대비를 해서 우리 시장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오늘 시장만 봐도요. 지금 미국 선물 시장 좋지 않았고요. 중국, 홍콩, 일본, 아시아 다른 증시도 오늘 대부분 좀 밀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또 하방 압력이 좀 강해 보이기도 했고요. 어제 이어서 이틀째 오늘도 빠진 걸 생각해 보면 왜 또 코스피, 코스닥만 이럴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긴 알았지만 국내 국장의 난도가 이렇게 어려웠나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가람 매니저님. 예.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렇고요. 요즘 매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만 좀 빠질까요? 사실 빠지는 이유에는 뭐 정확한 건 없습니다만 이유를 가져다가 온다라고 하게 됐을 때 올라갈 이유와 하락할 이유를 가지고 온다면 올라갈 이유는 아마 몇 개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떨어져야 될 이유를 가지고 와라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 상태에서 한 100개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그럴 정도로 좀 굉장히 지금 비관적인 시장이 좀 많이 좀 심리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좀 외국인들이 의도적인 하락을 좀 유도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오늘 막판에 코스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인들의 손절 물량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은 거꾸로 손절 물량을 받아가는 모습이 장 후반에 있었거든요. 옵션 같은 경우도 개인들이 콜 옵션을 손절치기 시작하니까 외국인들이 콜 옵션을 굉장히 많이 사들이면서 마감을 했다는 걸 봤을 때 결국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개인들의 손절을 오늘 좀 유도했던 하루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조만간 좀 시장 자체가 단기라도 반등 한번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에 대한 내용들 한번 제가 가지고 온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나왔던 소식인 건데요. 한국개발연구원이라고 해서 KDI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경제에 대해서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하는 곳인데 오늘 분석 자료를 내놓기를 지금 하반기에 대한 국내 경제 성장률을 예상보다 조금 더 낮춰놨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대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내년도의 성장률을
수치들은 올해보다 낮은 수치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수치 자체는 최근에 발표가 되었었던 IMF하고 그다음 한국은행보다도 낮은 수치로 발표를 하면서 진짜로 국내가 내년에는 정말 경기가 안 좋을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여기에는 안 넣어놨지만 이건 우리뿐만 그런 게 아니라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도 내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되는 시기가 오고 네. 국내 같은 경우는 내년도 1분기에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게 지금 전망치입니다. 그러면 1분기에 저점을 찍고 반등한다는 얘기는 6개월 선행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그게 반영되고 있고 1분기 넘어가게 됐을 경우에 이제 그다음부터 반등할 수 있는 경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라서 국내장도 결국은 연말부터 다시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 장을 보게 되면요. 이제 최근 들어서 코스닥에서의 하락 종목 수가 굉장히 많은데 하락 종목 수의 역대 순위를 한번 매겨봤습니다. 오늘이 이제 총 3위권에 들었었는데 8월 5일 날 가장 큰 폭락이었던 날이 1609개였었고요. 9월 4일 한 달 뒤가 1488개였었고 오늘 장중에 1500개 넘어갔다가 종가 때쯤에 조금 올라오면서 1463개 찍으면서 결국 3위를 기록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날 중요할 텐데 그 다음날 연이어서 더 크게 빠졌던 거는 지난번 8월 달에 한 번 있었고 예. 그 다음부터 보게 되면 대부분이 내려가봤자 얼마 안 내려가고 오히려 반등이 나왔을 때 조금 더 많이 올라갔던 하루가 나왔다라고 봤을 때 오늘은 많이 내려갔지만 내일은 요게 데이터가 맞다라고 한다면 내일은 내려가는 것도 제한제일 것이고 반대로 반등을 준다면 조금 더 플러스권에 많이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데이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저는 한국인이 보는 시각보다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차트입니다. 코스피를 원화로 보는 거하고요. 외국인들은 달러를 환전해서 보기 때문에 환율과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예. 가운데 굵은 색깔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원화 차트로 봤을 때는 코스피가 현재 9월달 저점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차트 보게 되면 다 아래가 있죠. 저거는 지금 코스피 지수를 달러로 환산했을 때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의 지수가 8월 달에 저점과 동일선상이 있을 만큼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많이 싸져 있어요. 그러면 매수를 들어오기 편한 자리에 있는데 매수가 크게 안 들어오죠. 싼 건 맞는데 그래서 뭐 사야 되는데 뭐 살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지금 장세다 보니까 더 매수가 못 들어오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문제가 조금 더 크다라고 봅니다. 네. 그 다음 장 보게 되면 7월 10일 날 고점으로부터 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쭉 이어지고 있는 게 삼성전자를 매도하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를 누르고 있고 그거 이외에는 그나마 조금 덜 팔고 있는 거지만 많이 사고 있지 않다. 결국은 삼성전자가 그만 빠져야 그래야 지수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위치에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장 보게 되면 검은 색깔 굵은 선이 보일 텐데요. 그 자리가 뭐냐? 120개월 선입니다. 네. 10년 평균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120개월 선은요. 1998년도 국내 금융위기 때부터 계산을 해봤을 때 지금까지 총 오늘까지 세 차례 온 겁니다. 리먼 브라더스하고 금융위기 요 두 번째가 있었고 그 다음 이번에 처음 온 건데요. 제가 그래서 삼성전자 보니까 월봉사 음봉이 4개가 나와 있길래 그러면 삼성전자가 과연 4개월 연속으로 빠진 적이 몇 번이 있었지 하고 제가 한번 세봤습니다. 세봤더니 98년도 금융위기 이후부터 봤을 때 총 이번 거 전까지 봤을 때 7차례가 있었는데 7차례 중에서 한 차례만 5개월 이상 내려갔고요. 이때 빼놓고는 대부분 다 4개월 하락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포인트를 보게 되면 오늘까지 지금 8월 달부터 해서 오늘까지가 마이너스 무려 39% 가깝게 내려와 있거든요. 보시면 39%짜리는 2004년도 그 이후 처음 왔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굉장히 과한 상태에 있다.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가 맞다고 한다면 지금 보통 주식은 과거의 데이터를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5개월 연속은 단 한 번 있었었고 4개월이 거의 끝이었다. 그럼 만약에 이번 달이 끝이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로만 봤을 때 결국 이제 이번 달을 끝으로 해서 다음 달은 반등을 줄 텐데 이러한 상태에서 바로 반등을 줄 것이냐 다음 달 넘어가는 월말부터 줄 것이냐의 차이인 거지 삼성전자 또한 기본적 분석상과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하락은 이제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위치까지 내려왔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덜 빠지게 되면 외국인 매도도 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자연 반등이 나타나면서 국내장의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타날 수 있는 시기가 조만간 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장 너무 안 좋은데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은 뉴스가 뭐가 나오고 있냐면 서학개미. 지금 한국 사람들이 국내장은 다 빼서 미국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그쵸.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장은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보게 되면 지금 미국은요. 노란 색깔 선이 뭐냐? 지금 이익단, 영업이익의 추정치인 거고 파란 색깔 선은 지금 S&P 500의 추이인데요. 항상 미국은 S&P 500의 영업이익 추이와 주가 추이가 동일선상에 움직입니다. 앞에 첫 번째는 동그라미 보게 되면 파란 색깔 선이 더 많이 올라가 있고 노란 색깔 선이 이 아래에 있죠. 그래서 결국은 파란 색깔 선이 내려오면서 만났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도 트럼프 영향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파란색 거선이 위에 있는데 S&P 500의 수정 이익치는 아래에 있단 말이죠. 과거 데이터 봤을 때 결국 이게 과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되돌림 하락이 한번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무섭지 않나요? 지금 만약에 이거 빠져버리면은 국내장 버틸 수 있을까부터 해서 지금 미국장 넘어간 사람들 한국 사람이 꼭지 만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보게 되면요. 자료가 많네요, 오늘. 네, 요것도 이제 중요한 데이터인데 미국 대선 이후부터 날짜별 데이터입니다. 보면 이제 73자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저게 뭐냐면 미국 대선 이후부터 미국장은 연말에 랠리가 나왔고 그게 73일간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밀렸는데 그때가 뭐냐면 미국이 보통 대통령 취임식이었어요. 이번에도 11월 5일 날짜부터 트럼프 2기가 출범하는 1월 20일까지 제가 날짜 계산해 보니까 76일입니다. 묘하게 굉장히 맞잖아요. 그러면 결국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게 되면 증시가 한번 밀릴 수 있다라는 과거의 데이터인 건데 최근에는 이런 데이터를 사람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이때 가서 빼야 할 시가 아니고 보통 미리 빼기 때문에 조정이 먼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장이 잘하면 12월 달에 한번 조정이 좀 빨리 올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뭔가 미국장으로 내가 자금 빼가지고 옮겨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기보다 미국장으로 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옮기는 게 아니라 조정이 한번 나올 시기를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미국장 가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이게 마지막 자료입니다. 그 다음 장인데요. 예. 이제 그 코스피가 글로벌 증시하고 유달리 반대로 가는 달이 딱 한 번 있어요. 그게 12월 달입니다. 왜냐하면 12월 달은요. 국내에는 배당락이라는 게 있죠. 배당락 때문에 코스피 200의 현물지수와 코스피 200의 선물지수 간의 괴리가 벌어집니다. 이거를 유식한 말로 베이시스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괴리가 벌어졌을 때는 보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외국인이 사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 현물지수와 선물지수가 벌어지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들어와요. 그 외국인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을 그냥 막 써버립니다. 그게 12월이에요. 그게 12월인데 지금 11월 거의 중순 다 와가죠. 조금만 버티시게 되면 12월 달에 외국인 대량 매수가 붙는 12월이 다가온다가 돼요. 그러면 이걸 또 우리가 다 같이 알고 있죠. 그럼 요즘은 조금 빨리 오기 때문에 그러면 잘하면 12월이 아니라 외국인 매수가 이런 것 때문에 11월 달부터 들어올 수가 있을 것 같고 저는 빠르게 들어온다면 이번 50점만기 넘어가서부터는 약간 국내장에도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요. 뭔가 기계적인 매수에 의해서 지수가 올라갔을 때 우리가 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해봐야 되는 결국 종목에 조금 더 파고 들어가야 될 시기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종목을 좀 더 파고 들어가 보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이제 우선님께서도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와, 허리도 아프신 것 같은데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고, 이것까지 준비를 하셨다고. 저도 지금 장장 한 10분가량 이제 이가람 매니저의 이 시황 브리핑을 다 들을 수 있었는데, 야, 이만큼의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더 많은 자료, 이 자료도 직접 다운받아 볼 수 있잖아요, 이가람 매니저님. 네, 그렇죠. 무료 방송이나 이제 네이버랜드 가시면 또 받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이가람 매니저님 너무 많은 자료라서 저도 계속 적으면서 봤는데, 이거 내가 정리 못할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가람 매니저님 자료 중에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한 번 더 꼭 봤으면 하는 자료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가장 결국은 이제 결론적인 게 중요한 거라서 저는 그냥 제 마지막 장이 의미 있지 않을까. 결국 과거 데이터를 상 봤을 때 결국은 외국인들의 기계적인 매수가 11월 달부터 해서 12월 달에 들어오고, 빨간 색깔 선이 글로벌 평균 수익률이고요. 파란 색깔 선이 국내 평균 수익률인데 월등히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게 또 11월과 12월인 거니까 보통 연말 랠리 이번에 안 오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 결국 이번에는 증시 자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기대감이 너무 없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호재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보통 이제 너무 호황인데 너무 좋은데 악재가 없을 것 같을 때 갑자기 악재가 오는 거고요. 네. 호재가 없어 보일 때 갑자기 호재가 튀어나와서 올라가는 게 증시다라고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지금 상태가 국내장은 또 저가 매수를 한번 좀 놀아봐야 되는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12월, 약속의 12월을 우리가 좀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고, 옵션 만기일 이후에 어떤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잘 포착하고 잘 트래킹 해보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규준 매니저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는 좀 어떤 구간이라고 현재 파악을 좀 하십니까? 저는 느낌이 가격적으로만 매력이 있지 다른 쪽으로는 매력이 좀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요새 좀 이렇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안 들어오는 건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조규준 매니저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격적인 매력 말고 또 다른 쪽 매력이 뭐가 있어야 되죠? 주식의 가장 큰 거는 가격적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뭐 요새 좀 유상증자 이슈, 그리고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들, 그런 것들이 좀 내포되어 있다 보니까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좀 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은 이제 네. 유상증자 이슈가 있다고, 만약 이제 시장의 하락 요인을 찾는다고 하면은 이제 민주당에서 하는 이제 주주 관련해서 지금 상법 개정이 이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과연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한국 디스카운트가 더 촉발될 수도 있다라는, 억지로 엮는다면 그게 포함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주가를 낮추기 위해서 대주주 지분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이제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사태들을 못하게끔 하는 것이지 주가를 낮출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측면도 네. 있는데, 현재 시장의 약세 요인을 뭐 굳이 찾는다고 하면, 제가 이제 저도 뭐 경제를 보다가 이제 한번 요거를 저희가 PPT를 보다가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40%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요 사태를 지금 현재 살펴보면은 이거 말고 여기에 이제 또 하나가 포함되는 게 이제 이기 트럼프에서 하는 게 1기 때는 보면은 이제 긴축을 하면서 이제 관세를 인상하면서 이제 1에서 2에서 3을 갔다고 하면 이제 물가 상승률은 잡혔거든요. 이렇게 해서 페드가 긴축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2기 때는 긴축이 아니고 이제 완화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 인하와 완화를 하고 있고,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물가는 올라갈 거고 경제 성장률은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 성장률이 더 많이 떨어졌죠, 그때는. 근데 실질 성장률이 떨어지면서도 주가는 부양됐다라는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차이점은 1기와 2기의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가 또 수출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 관세 인상의 영향력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우려 심리에서 미리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오픈해 보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그러니까 중요한 게, 트럼프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조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그러니까 엄청나게 상승했듯이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주시장은 뭐 급등할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아무것도 지금 현재 나빠지지 않았는데 우려심에 너무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그런 공포감과 이런 쪽에서, 주식은 원래 태생이 어떤 우려와 공포와 비관 속에서 태어난 거기 때문에 지금이 현재 이제 주식이 이제 상승하기 위한 기본적인 세팅이 되어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좀 거품이 빠지고 있고 좀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증시가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조기준 매니저님 빠르면 이번 주에 이제 좀 반등에 대한 움직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뭐 좀 우리가 분위기가 전환될 수 있는 이벤트들 좀 이런 게 있습니까? 이벤트는 전혀 없죠. 지금 현재 아까 이벤트는 옵션 만기 없지만 때 이제 옵션 만기일 하나. 마이너스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뭐 그런 이벤트 외에는 음. 특이하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 지금 현재 어떤 대책을 내놔도 백약이 무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자금은 50조라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가 어느 정도 반전이 돼야 되는데 네. 최근에 제가 뭐 그 마술사가 얘기하는 거 최면을 좀 걸어서 국민들한테 주식 싸다 사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지금 다들 삼성전자도 하락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락하는 요인들이 뭐 있다고 하면은 그런 기사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비중을 축소하고 해외를 늘릴 것이다. 확인되지 않는 뉴스와 더불어 계속적인 이제 뭐 반도체 칩스법과 더불어 뭐 여러 가지 이제 IRA도 폐지할 거다. 네. 뭐 이런 기사들이 확인되지 않는 기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의 하락 요인을 부추기고 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어떤 반전 카드 삼성전자가 6만 원 전자 올라가면 바로 지수는 반등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좀 빠질 만큼 빠졌다. 옵션 만기를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까 조기준 매니저님 이야기한 대로 요새 뭐 이제 정부에게 좀 여러 가지를 요구를 좀 촉구하는 것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정도 나오면 지금같이 환율이 1,400원 넘어가는데 어떤 좀 제지라든지 어떤 좀 움직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증시를 위한 뭔가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게 좀 있는데 이런 게 과연 증시에서 이제 좀 반영이 될 수 있을지 그게 없다면 또 언제까지 좀 흘러내려갈지에 대한 것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불안한 시장인데 김용태 매니저님 지금 이런 시장에서 아까는 팔면 제일 저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됩니까? 뭐 좀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현금을 많이 챙겨야 되는 건지 어렵네요. 현금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그 돈이 불어나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럴 돈이 있으면은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뭔가 특별한 이벤트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우리 조기준 매니저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큰 특별한 이벤트는 없어요. 네. 없는데 그나마 좀 하나 좀 가져올 만한 이벤트라 보면은 금투세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야 되고 그렇게 그렇죠. 확실해져야지만이 연말마다 나올 수 있는 게 대주주 양도소득세거든요. 양도세에 대한 이제 기준적인 게 물론 이제 작년보다는 완화가 됐지만은 더 완화가 됐을 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결론적으로 국민들이 지금 주식을 하고 있지만은 가장 싫어하는 게 세금이라는 거잖아요. 네. 세금을 내는 게 가장 제일 싫어하는 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완화적인 측면, 시장이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자꾸 물론 이제 주식으로서 지금 시장에서 이제 벌어들일 수 있는 자금력들이 너무 작다 보니까는 세금이랑은 별개 무관하지만 그래도 대주주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또 회피 물량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좀 한번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좀 시장에 좀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것만이 좀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 연말에 나올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 중에 좀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에 대해서 이제 금투세가 확실하게 폐지가 되는 쪽으로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대주주 양도세가 뭐 50억에서 100억으로 늘어난다거나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정말로 그동안 오지 않았던 산타랠리가 또다시 한번 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사실상 들어올 수 있는 큰 이벤트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워낙에 이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에 또 강한 흐름으로서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는 지금에서 제 포지션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기존에서 가지고 있는 주 섹터들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에 대한 10에서 20% 정도는 이런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마냥 또 손 놓고 기다리다 보면은 계속적으로 또 손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대응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단기적인 전략에 대해서도 테마들에 대한 장이 좀 지속되고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좀 한번 더 전략적으로서 한번 공격적인 패턴으로서 한번 접근해봐도 좋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벤트 쪽으로 얘기했을 때는 뭐 지난주에 또 시장을 엄청난 호재로 만들어줬었던 금투세 거기에 대한 좀 세부 개정안들이 어떻게 뭐가 나올지에 대한 것도 현재 증시에 좀
이벤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매니저님들 채팅창에 삼성전자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삼성전자가 또 53,000원 좀 턱걸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저희 PD가 강 PD예요. 근데 그 동일 인물은 아닌 것 같은데 강 PD님이 저희 채팅창에 어제 삼성전자 53,000원 언급했는데 오늘 왔네. 헐 이렇게 채팅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주변 지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삼성전자 살까? 지금 할만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에게도 삼성전자가 거의 염가까지 내려왔다라는 거를 안다면 지금 매니저님들은 대응을 좀 어떻게 할지가 되게 좀 궁금한데 이가람 매니저님이라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뭐 당연히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면 뭐 안전하겠죠.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 같진 않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해왔던 삼성전자의 행태가 그 기업의 신뢰도가 중요한데 이게 IR을 통해서도 했었고 언론 플레이도 했었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해외 기관들과의 미팅에서도 했던 말 중에서 지금 뭔가 하나라도 뭐 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삼성전자다라는 거, 뭔가 기업의 신뢰도를 좀 많이 잃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중국 쪽에 대한 업황을 보더라도 중국에서 따라 올라오고 있는 국산화 작업들, 예전에 일본 쪽에서 수출을 안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국내 같은 경우는 국내가 피해 볼 줄 알았는데 국내 기업들 국산화하면서 많이 좋아졌거든요. 똑같이 중국 같은 경우도 미국이 수출 규제 걸어버리니까 중국이 국산화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런 것들이 또 같이 영향을 좀 주고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무엇보다도 외국인들 봤을 때 뭔가 한국 증시를 조금 더 과하게 패고 있지 않다가 뭔가 좀 강하게 매도하다 보니까 이번에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뭔가 사실 재료가 없어 보이잖아요.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HBM 가지고서 돈 잘 벌고 있고 TSMC하고 엔비디아가 워낙에 좀 친구다 보니까 올라갈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내가 분할 매수 한다라고 해서 과연 뭐 V자만은 나오겠어?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아마 더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삼성전자는 뭔가 좀 실시를 많이 해서 정말 저 결과물들을 하나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하게 되면 다시 또 신뢰도 회복을 해서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당장은 기계적인 매수가 들어와서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 결국 하단 박스는 저는 그릴 걸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신규 매수를 저가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단기 박스 라인 만드는데 그닥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서 저는 뭐 단기 포지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하는 만큼의 수익률이 과연 생각해 봤을 때 그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삼성전자 이외에 다른 밸류체인이 또 따라 올라올 텐데 네. 그러면 그 종목에 더 폭발적으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삼성전자가 올라올 때 다른 종목이 더 강하면 그 종목을 사고 근데 삼성전자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네. 또 삼성전자만 올라가는 장이 돼버리면 그때 좀 따라가서 단기 매매로 보시는 게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그게 더 네.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봐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또 반대로 지금 적극적으로 사도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바로 좀 발언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 정도는 아닌가요? 지금 적극적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 적극적으로 예수 타임이라고 얘기하면 더 빠질 것 같아서 자신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요새 좀 마음속으로는 지표들이 생기니까. 이 가격보다 더 어떻게 싸게 사라는 마음은 있지만은 예. 와, 이 자신이니까 주식은 자신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주식의 재료와 그다음에 인기가 이제 7할, 재료가 3할인데 네. 뭐 재료도 뭐 많이 100% 채우지도 그쵸. 못했고 예. 인기는 지금 현재 7할 중에 뭐 네. 2, 3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는 너무 싼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맞아요. 뭐 그런 재료와 인기는 차지하고 낙폭과대로 봐야 되겠죠. 사실은 데드캣 바운드. 그러니까 하락이 과도하면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수밖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자리이긴 하나 기술적 반등 없이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럼 조기 좀 해주세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삼성전자가 만약에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과대낙폭 때문에 가격적으로 많이 빠져서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뭐라도 지금 호재가 나와서 반등하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인가요?
뭐라도 아닌데 뭐 그러니까 그게 순차적인 거죠.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사실 이번에 임원 인사 단행이 있겠죠. 11월 달에 앞서 원래 사실 12월. 오늘이긴 했는데. 근데 이제 안 나오니까 이제 오늘 하락을 맞아요. 한 거 예.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임원 인사가 이제 대규모 인사 단행을 하고 인적 쇄신을 한다. 그다음에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뭔가 뭐 실적이 나온다. HBM이 나온다. 이렇게 그게 하나만 나오면은 제가 보기에는 빠지는데 연달아서 나와야죠. 연타로. 하나, 둘, 셋 막 계속적으로 연타가 나오면서 연속기로. HBM3 또 뭐 퀄테스트 통과와 더불어 뭐 4까지 그다음에 뭐 예. 천안에도 오늘 뭐 그러니까 호재가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연타가 나온다면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네. 지금은 웬만한 띄엄띄엄 나오면 제가 보면 호재가 묵히는 것 같아요. 묻히는 것 같아요. 악재에. 그래서 나올 때는 연달아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김용태 매니저님한테 이걸 물어보겠습니다. 지금도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잖아요. 네. 한 2, 3주 전쯤에 삼성전자 그때 외국인이 한 30 몇 거래일 만에 매수 들어왔다라고 해서 뭐 그때 저도 막 이제 사도 돼요? 막 이러면서 이 김용태 매니저한테 물어봤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를 지표로 삼는다면 한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온다? 어느 순간부터? 그럼 그때는 삼성전자 사도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어.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몇백만 주 이상 사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사겠습니다. 몇백만 주? 네. 어. 100만 주도 아니고 몇백만 주. 몇백만 주가 되면 한 조로 사야 되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고요. 네. 한 몇천억 정도로 몇천억? 사면은 사지 않을까. 근데 뭐 삼성전자가 워낙에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 정도에 대한 수급이 들어와야지만이 이제는 외국인들도 삼성전자에 대한 저점 구간을 확인하고 담아내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뭐 저점에서 한번 분할 매수로 이제는 저점을 찍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담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워낙에 기술적으로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분명히 반발 매수세는 들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에서 추가적으로 담는 것보다는 일단 뭐 모아간다 생각하시면서 적금 붙는다는 식으로서 지금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담아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11월부터 반도체를 잡는다고 했잖아요. 네. 너무 열불이 나는 거예요. 좀 빨랐나? 네, 생각도 좀 들기도 빨랐나 하고. 싶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래 어차피 뭐 버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는 더 담을 생각은 있습니다. 아직 담아놨긴 했지만 지금 뭐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중 구간에서는 좀 버틸 구간이기 때문에 떨어진다면 더 살 생각이 있어서 네. 아직은 조금 여유 있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 비중을 채우기 전에 일단은 뭐 단기적인 앞서 얘기드렸던 것처럼 단기적 트레이닝이 가능한 이제 그런 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으로서 좀 재미를 좀 보고 그리고 반도체에 다시 들어올 때 그때 이제 내 주종목들에 대해서 비중을 좀 채워가는 이제 시기가 온다면은 그렇게 좀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역시나 뭐 앞서 이가람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뭔가에 대한 쇄신안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삼성전자가 주가를 회복하기는 너무나 힘들 거로 보여지고요. 지금 거의 7년 만에 제자리를 왔다라고 하는 거고 있는데 사실 5만 3천 원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지난 코로나 이전에서도 4만 9천 원, 4만 5천 원 내렸을 때 그때 사서 9만 원에 팔았던 사람들은 아마 9만 원에서도 그때 살 걸라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말이죠. 예. 그럼 지금 그 가격이 왔습니다. 그럼 지금은 살 거냐 안 살 거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못 샀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김용태 매니저님. 네. 그때 삼성전자와 지금 삼성전자가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그때 삼성전자하고 지금 삼성전자하고에 대한 메리트 본다면은 그때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올려놨거든요. 예. 근데 사실 삼성전자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그때보다 실적이 더 좋아요. 좋은데 굳이 따져볼 거는 HBM과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업황 자체를 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를 맞추고 있는 거지 실적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때보다도 지금에 대한 실적이 더 좋기 때문에 그냥 과거에서 지금 2분기에 대한 실적 대비해서 좀 내려놓은 흐름이지 그때 당시보다는 실적이 더 좋은 흐름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가격도 충분하게 그 4년 전과 비교했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이라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가격대지 않을까. 다만 삼성전자가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다. 네. 네. 저도 같은 마음에 해서 한 질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 이야기까지 해보면서 오늘 우리 증시 왜 이렇게 빠진 거야에 대한 걸 주제로 첫 번째 특이점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은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 이제 좀 섹터별 전략은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상승하는 섹터에서 한번 전략 잡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누구나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삼성전자 5만 얼마더라. 살까?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요. 그 다음 질문은
야, 비트코인 얼마 같더라, 도지 얼마 같더라, 이더리움 얼마 같더라, 나도 살까? 이 이야기만 계속 하루 종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이나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 정도 추세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지금 나도 사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장 안에서 비트코인 올라가는 걸 지켜보면서 김웅태 매니저님 네.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고점이겠지라고 생각하면 항상 한 일주일은 더 가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으로도 더 잘 갈까요, 비트코인은? 저는 더 잘 갈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전고점을 넘어갔어요. 이게 가장 맞아요. 큰 의미 있는 건데 반감기 때에 대한 가격을 넘어서는 자리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지금 자리가부터가 어느 정도에 대한 지지 라인을 만들어주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트럼프 당선인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워낙에도 열풍을 또 불고 있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국에서도 20만 개를 가지고 있어요. 또 비트코인을 그만큼 또 팔지 시장에 물량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불을 더 지펴놓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비트코인이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때 좀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좀 볼 수가 같아요.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8만 달러로 넘어간다라고 하는데 올해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연말에는 10만 달러도 갈 수 있다라고 그쵸. 보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내년 뭐 향후 이제 뭐 몇 년 뒤면은 뭐 거의 3억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그때 되면 지금 1억이 넘어가는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주식 시장에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가상화폐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게 많이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정말로 1억 5천에서 2억까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때 또 다시 한번 또 많은 투자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더 주가는 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이라도 차라리 이런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가상화폐 자산들을 좀 사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사실 이거는 단기적으로 관점으로 보는 것보다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는 이제 미래 자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험 부담성을 좀 본다면은 그쵸. 저는 뭐 충분하게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뭐 그와 관련된 국내 주식도 있겠지만은 국내 주식을 투자할 바에는 오히려 가상화폐를 직접적으로 담아내는 게 그쵸, 예. 낫지 않을까. 저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일환으로서 네. 비트코인이 강남이라고 하면은 이더리움은 분당에 있는 땅이라고도 하잖아요. 예. 또 그거 말고도 알트코인은 또 이제 휴전선 부근에 있는 땅이라고 하는데 예. 제가 또 휴전선에 있는 부근에 땅을 재개발 사가지고, 예정인 땅들. 제가 그 땅을 사가지고 참 안 좋긴 하지만 아무튼 뭐 그 정도에 대한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하게 뭐 대응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일단은 중점적으로는 미국이 이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20만 개를 가지고 있는 거고 독일도 가지고 있고 여러 나라들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제 나라에서 정부에서도 일단 뭐 직접적으로 매수하는 거 아니고 어디 불법화적인 거에 대한 비트코인을 이제 몰수해서 네.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팔지 않고 시장에 내던지지 않고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트럼프 정권이 내년도에 집권했을 때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이 훨씬 더 많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성격상 네. 손해 보는 거를 굉장히 또 안 하잖아요. 그쵸. 또 기업가에 대한 자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질로 스킬을 본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뭔가에 대한 혁신을 가지고 뭔가 좀 더 밀어낼 가능성도 크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에 대한 시장 전망에서는 당분간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들도 강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은 역시 그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비트코인을 떠나서 STO 이제 뭐 이런 토큰 증권 관련돼서도 역시나 시장의 흐름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김웅태 매니저님은 지금 비트코인 가상화폐 상승세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이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이 의견에 좀 나는 반대인데 지금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 바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야, 이것도 조용하네요, 오늘. 이 정도로 좋구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조기준 매니저님도 동일하게 우리나라에 좀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좀 있잖아요. 그쪽보다는 확실히 비트코인 사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탈중앙화하고 그러면서 24시간 거래되는데 그냥 비트코인 관련주는 장중에만 거래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 끝나면 시간에 거래되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갭으로 뜨고 갭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비트코인이 빠졌을 때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이제 그 상승 추세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슬픈 거는 비트코인의 거래 대금이 주식시장을 앞섰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그렇죠. 참 허탈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제 탈중앙화라는 어떤 뭐 이점도 있는데
우리 경제라든가 글로벌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긍정적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만 이게 불로소득이고요. 이게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뭐 코인 거래소라든지 그쵸. 뭐 전기를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겠지만은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코 유용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관리하는 않는 그다음에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네, 어떤 나라에서든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걸로 인해서 이제 각 나라가 이제 긴축을 하거나 그다음에 유동성을 풀거나 이런 거에 배반되기 때문에 사실 미국 정부에서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비트코인을 뭐 국가의 어떤 트럼프가 한다라는 건 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의 어떤 하나의 전략이었지 실제적으로 경제관념이라든가 뭐 미국을 위한다라고 하면 결코 좋은 방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결국엔 지금 현재 많이 올랐고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 물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겠지만은 없는 사람은 또 배 아픈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장점은 있지만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러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려요. 이게 많이 올라갈수록 인플레이션 그쵸.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부가가치 올라오면서 그쵸. 소득이 늘어나고 이게 이제 소비가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이 올라가는 상황은 결코 그게 좋은 건 아니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측면에서 이가람 매니저님한테 질문을 드려보자면 오늘 뭐 시장이 안 좋았던 이유 중에 뭐 몇 가지 꼽으시오 하면은 아까 이야기를 했었던 KDI, 뭐 한국 경제 성장률 이야기도 있겠지만 두 번째로 가서는 지금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으로 너무 많은 자금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들어올 자금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가람 매니저님, 이 비트코인의 지금 불장이 좀 끝나야 우리 시장도 간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요? 저는 비트코인의 불장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주고 있는 트럼프와 머스크 트레이드가 결국 끝나야 지금 미국장도 조금 더 좋아질 것 같고 미국장이 불장이라고는 하지만은 사실상 봤을 때는 미국장도 트럼프와 관련된 종목들,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종목들만 올라가지 다른 종목은 올라가지 않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테마 형성들이 조금은 시세가 죽기 시작을 해야 조금 더 수급이 좀 퍼지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저번 달에 아마 요 시간대에서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맞아요. 항상 연말에 올라가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때 여기 우리 막 그때 코인 방송 아니다. 네, 하면서 맞아요. 10월의 전설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비트코인은 주식은 5월에 팔고 나가라지만 가상화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월에 사라라는 격언이 있다라고 설명드리면서 그때 제가 차트를 보였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항상 10월 달에마다 올라갔던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항상 10월 달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었고 계속 올라가고 요때도 10월 달이고요. 아래에서 요때도 저 10월 달이고 10월 달 올라가다 내려온 다음에 지금 또 10월 달부터 이번 달까지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항상 연말에 올라가고 연초 되면 빠지고 나가는 게 비트코인인 건데 이번에도 계절 성향 봤을 때 일정상 봤을 때 약간 이렇게 또 흘러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국내에서 항상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다가 뉴스를 보고서 포모 느끼고 나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나만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할 줄도 모르시는 분이 비트코인 하겠다라고 넘어갔다가 매수했는데 그날이 고점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원래 해왔던 분들이 아닌 이상은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좀 리스크하게 바라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비트코인 자체도 지금 만약에 미국장에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종료가 돼버리면 같이 한번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에서 신규 매수를 보시기보다는 약간 단기 관점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거래소에 상장되어져 있는 시총 작은 결국 저기도 알트코인이라고 해서 테마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종목들로 단기 플레이로 봐야 되는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조심해야 되는 시점도 있긴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달 전에 이야기했던 스치면 상한가 이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가람 매니저가 똑같은 그림을 켜고 비트코인이 올라갔던 사례들을 파악을 하면서 10월의 전설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 계속해서 오를 것 같고 내일도 오를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 지금 빠르게 갈아탄다면 어디가 괜찮을까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웅태 매니저님 먼저 종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제일 낫죠.
그쵸? 사겠다는 예. 비트코인인데 또 우리는 국내 증시를 또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당연히 봐야 될 거는 하나투자증권하고 우리기술투자.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이 계절성 요인으로 아주 콕 집어 주셔가지고 10월부터 내년도 초까지 올라간다면은 지금 이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차익 실현 물량이 다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예. 지금 자리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나투자증권도 오늘 자리에서 장중에 11%, 12% 올랐다가 전부 다 물량을 반납하고 어제에 대한 고점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도 충분하게 메리트 있을 거라고 보여주고요.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 내일도 한 번 더 상승 여력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마 또 갭을 띄어서 올라가겠지만은 아마 내일장에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우리기술투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 과열이 끝났기 때문에 갭을 띄어서 올라오는 자리가 지금 이제 돌파 갭이라 그래서 저항대를 전부 다 뚫어놓는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고가를 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아마 12,000원을 다시 한번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두나무 지분을 두 종목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뭐 비트코인 관련돼서 종목을 본다면은 두 종목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 한화투자증권 이야기 들어봤고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저는 그러니까 뭐 업비트를 뭐 8%, 7% 들고 있는 걸 같고요. 그래서 빗썸도 들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투자증권이든 뭐 그런데 과거에는 사라고 했는데 이제 상승세를 뭐 이렇게 연동해서 덜 따라가더라고요. 점진적으로 이제 코인이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상승세가 많이 주춤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코인을 사실 거면 코인을 하시고 최근에 오늘 봤더니 도지코인이 뭐 600원까지 최근 200원대에서 3배 올랐더라고요. 한 며칠 만에. 그래서 뭐 단기 대응으로 해서 코인을 대응하는 게 차라리 낫고 이제 그 연관된 주식은 이제는 관심 밖으로 이제 안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차라리 코인이 좀 낫지 않을까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 이가람 매니저님한테 요거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텔레그램 통해서 좀 나왔던 소식 보면은 지금 두나무가 너무너무 저평가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좀 미국으로 갔을 때 뭐 코인베이스, 코인원의 시장이 이번에 엄청나게 올라간 걸 보면은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두나무, 이제 국내 이제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는 아니죠. 그쪽에서는 비상장사지만 우리나라도 관리하고 있는 이 두나무는 그거에 비해 별로 안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다라고 해서 이 두나무 관련주들이 한번 들썩들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들어요. 뭐 이미 두나무를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죠. 거기서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사실 뭐 그렇다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두나무의 지분 가치를 다 반영시켜서 올라갔던 적은 그닥 없었다라고 봤을 때, 예. 그리고 비트코인이 조금만 밀려도 관련주가 좀 과하게 밀리는 게 또 국내장 특징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예. 저는 국내장에서는 좀 관련주 매매는 저는 지금은 조금 좀 피해야 될 시기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예.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 사시던지 아니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따라가는 게 또 결국 또 미국 증시에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미증시를 좀 잘 안다 하시는 분들은 가시겠지만 그들조차도 좀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차익 실현 나오면서 내려갈 수가 있는 시장인 거니까 저는 지금 관심을 가져보기보다는 한 번의 조정이 무조건 옵니다. 그 조정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더 좋지 네.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도 불기둥 따라가는 것보다는 한 번의 조정을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특이점은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특이점, 또 다른 섹터 전략 어디로 가볼까요?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이번에는 화장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또 한 해를 되돌아보면은 올해 또 어떤 종목들이 좋았지라고 어떤 섹터가 좋았지 생각해 보면은 또 화장품 섹터들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미국향 그리고 K뷰티의 위상이 점점 올라가면서 주가도 함께 쭉 올라갔던 모습을 보여줬는데 좀 빨리 꺾인 종목들은 8월 이후부터 좀 꺾이긴 했고요. 그리고 좀 늦게 좀 추세를 유지했던 종목들은 11월부터 본격적인 좀 하락세가 나오기 시작해서 요즘 좀 화장품 섹터의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지금 증권가의 뷰는 아니지만 일각에서 여러 가지 누리꾼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본다면 화장품주 피크아웃에 돌입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섞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뭐 과거의 화장품주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백화점이라든가 면세점에서 구입을 했다면 최근에는 이제 다로 이제 올리브영이라든지 뭐 얼타라든지 뭐 이렇게
코스트코 뭐 이런 매장에서 이제 쉽게 구입을 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다이소에서도 화장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명품이라든가 고가의 화장품을 이제 면세점 백화점 샀다면 지금은 이제 중저가 화장품이 많이 팔리고 있고 특히 올리브영에서 인기는 이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그 많은 화장품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클레오도 굉장히 색조도 많이 빠졌는데 저는 딱 세 종목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 종목? 근데 코스맥스가 이제 최근에 갑자기 이제 최근에 그 3일 전부터 중국에서 관련해서 이제 뭐 부양책이 부족하다라고 맞아요. 하면서 이제 갑자기 빠졌는데 실적은 예상치를 부합했습니다.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연 400억씩 해서 지금 현재 올해 1,700억 단기 순이익이 나니까 세 종목을 봅니다. 화장품에 우리가 ODM에서 가장 메인이 이제 코스맥스와 한국 콜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맥스 실적이 지금 현재 올해 작년에 300억인데 900억 정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어닝 관련해서 보면은 쇼크도 아니고 그 잘 나왔다라고 보면 이렇게 빠질 일이 아닌데 지금 현재 수급에 의해서 뭐 충분히 빠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콜마, 그러니까 ODM하고 OEM 해서 이제 대부분 한국에서 이제 화장품을 만들면 여기서 주문을 합니다. ODM 네, 관련해서 그렇죠. 주문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지금 현재 3분기까지 올해 2,000억, 작년에 1,300억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콜마와 한국 코스맥스가 이제 거의 주문을 합니다. 여기다가 자기 상표를 달고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주문하면 이제 한국 콜마에서 만들어서 자기 상표를 달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실적이 좋다, 많이 팔렸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리콘2가 이제 3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는데 이게 이제 얼만큼 잘 나오느냐, 미주 실적이라든가 해외 그쵸. 매출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제 화장품의 반전을 또 만들어낼 거다. 지금 현재 400억대의 예상치가 있는데 이게 앞선다, 뭐 500억이 넘게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화장품 전성기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기 좀 해주니다. 실리콘2의 실적 발표가 지금 현재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실리콘2는 벌써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나올 거고, 이제 나올 코스맥스랑 콜마가 실적이 나왔잖아요. 나왔기 때문에 네. 저는 그 화장품은 괜찮다. 그러니까 단지 조정을 위한, 그러니까 눌림목 조정이기 때문에 이제 타이밍만 잘 보면 화장품을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근데 이 실적이 좋은 회사를 제외하고 소형주들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지 않은데 많이 올라갔던 거품이 낀 네. 화장품주가 1,000억도 안 되고 매출액이 1,000억도 안 되는 화장품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뭐 얘기는 안 하겠지만 네. 그런 주식을 화장품의 대장이라고 하면서 많이 빠졌다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대장인 코스맥스, 한국콜마,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 정도가 이제 화장품이라고 보고 네. 그 외에 이제 소형주들은 제외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그럼 코스맥스, 한국콜마, 실리콘2를 대장으로 보되 일단은 지금 이 시점 조기준 매니저 화장품은 담아가는 게 찬스라고 확실히 좀 생각이 드시는 거죠? 저 오늘 원래 코스맥스를 가져오려고 하다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많이 빠져서. 그래서 화장품 주고 실적이 너무 잘 나오는데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약간은 차트가 약간 무너져서 뭐 조금 더 지켜보다가 좀 매수하면 확인할 게 좋을 것 있나 같습니다.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웅태 매니저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지금 화장품이 뭔가 이렇게 좋은 섹터, 그리고 수출 잘 되고 있는 섹터, 실적도 좋은데 주가는 너무 꺾이네. 여러 가지가 좀 의심쩍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매니저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반영이 다 됐죠. 다 됐다? 네, 선반영이 다 됐고 조정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게 피크아웃은 아니지만은 이게 한 차례는 지금은 조정받는 시기가 뭐 걸쳐져야지만이 기간 다음 조정. 도약이 좀 나올 수 네.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K뷰티가 과거 시장과 좀 다른 게 뭐냐면은 과거에는 국내 K뷰티가 중국 향에 대한 매출액도 굉장히 높았는데 그게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중국에 있는 화장품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중국 제품보다도 우리나라 화장품 제품이 좀 더 월등하게 좀 비싸요. 비싸다 보니까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색조 화장품이 가장 불티나게 팔렸던 거는 K 이제 팝이라든지 아이돌 그룹에서 K 뷰티에 대한 시장이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하다 보니까는 이제 열풍이 불어오고 있는 건데 그 시장도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열풍이 불어왔고 올해도 물론 열풍이 불어왔지만은 이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똑같은 제품을 놓고 봤을 때 중국에 있는 제품들이 이제 성능이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만큼에 대한 가격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 것보다 더 저렴하게 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서도 오히려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수출하는 것도 많겠지만은 오히려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직구 형태도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매출 비중이 중국에 있는 매출이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거고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거는 북미 쪽에 대한 이제 K뷰티가 또 활성화되다 보니까는 뭐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 쪽에다가 이제 매출액이 증가되고 있지만 그동안
그동안의 중국향에 대한 매출 비중을 떠났을 때 미국에 대한 증가되고 있는 미국향에 대한 매출 비중을 비교한다라면은 이거를 따라갈 수가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에서 약간 조금 피크아웃은 아니지만은 이게 좀 변화기가 오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는 예. 조정이 나오는 거는 불가피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지금에는 중국향에 대한 이제 포커스를 지금 북미 지역으로 맞춰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갭을 맞춰가고 있는 지금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받으면은 좀 기다리고 있다가 어차피 또 매출 비중들도 중국도 컸겠지만은 북미 지역이라든지 유럽 지역에서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K뷰티가 계속 좀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좀 길게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뭐 지금 자리에서 굳이 시장이 안 좋은데도 이게 내려가는 종목들을 사는 맞아요. 것보다는 좀 여유 있게 좀 다가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화장품주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점유율이 큰 섹터들이 상당히 이제 시장에 반등을 하면 먼저 움직이기 마련이거든요. 뭐 주도주들 있는데 뭐 반도체가 되고 그다음 2차 전지가 따라갈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수주와 관련된 종목들 움직이다가 뭐 제약바이오도 움직이고 하면서 그 다음 타자가 화장품 정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시장의 반등은 언제 나올 것이고 이게 다 돌고 나서 화장품까지 오면은 느리긴 하겠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김용태 매니저 말대로 좀 여러 가지 확인해 볼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가람 매니저님이 보셨을 때 또 피크아웃 이야기도 나오는 반면에 화장품주가 3분기에는 원래 그래. 근데 우리 4분기 다시 좋아질 거야. 이런 내용들의 리포트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할 때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까 김용태 매니저의 결과 좀 같다고 보시나요? 저는 좀 비슷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좀 바로 좀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황적으로는 아직 피크아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료를 좀 보게 되면 월간 기초에서의 전체적인 수출액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성장성 자체가 옆으로 누워가는 기간인 거고 세게 올라가는 기간이 아닌 거다인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그 다음 장인데 최근에 화장품 종목이 올라갔던 건 중국을 대체해서 미국 시장 자체가 좋아지다 보니까 맞아요. 미국에서의 성장성이 굉장히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성장률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거기에 대해 선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대부분 다 올라갔던 거였었고요. 데이터로 보시는 것처럼 막대 그래프는 올라가는 데 비해서 전년 대비 성장률이 그려지고 있는 요 선 같은 경우는 노란색과 선과 검은색과 선이 하향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막대 그래프는 올라가고 있지만 전년 대비했을 때 성장률이 약간 떨어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거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조금 내려오고 있는 건데 그럼 결국 그 다음 장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장이 굉장히 미국에 대한 모멘텀이 좋았던 거였는데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미국에서 현재 한국 화장품이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얘가 그쵸. 중요할 것 같은데 많이 그 팔린다 다음 그러니까. 장입니다. 네, 그 장 보게 되면 지금 미국에서 한국의 비율이 단 1%밖에 안 됩니다. 에? 지금 99%의 시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밖에 안 되는 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얼만큼 더 따라갈 수 있겠느냐 걔가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아마존 뷰티에서의 매출 추이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아마존 침투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잡아먹을 수 있는 시장이 많기 때문에 결국 더 많이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떨어져 내려오고 있는 전년 대비 성장률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올 텐데 저는 그 지금 뭔가 사기보다는 저는 화장품 종목들은 수출 데이터의 반응을 보여주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그 팁이 있는 게 매달 11일, 매달 21일 날 그 전월 대비했을 때 그 달에 1일부터 10일까지, 그 다음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이 데이터가 뜹니다. 그 자리에서 봤을 때 전년 대비보다 또는 전월 대비보다 수출량이 많이 증가됐을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결국은 지금 뭔가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면 사기보다 저는 화장품을 보신다면 그것 좋지만 데이터가 확인이 되고 하는 거를 확인하면서 들어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만약에 중국에서까지 서프라이즈하게 매출액이 올라오고 데이터가 올라온다면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매달 1일, 11일, 21일 날짜에 있는 잠정 수출 데이터 확인을 하시면서 가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네, 화장품은 사실 그리고 좀 바로바로 수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보셔서 투자 아이디어 삼아보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와 근데 저거 1%는 좀 많이 충격적이네요. 저는 하도 잘 가가지고
그 어느 정도 잘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1% 현재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이거라면 이제 어떻게 뭐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뭐 럭키비키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1%밖에 안 돼? 이게 아니고 와 99%나 침투할 곳이 남아있네? 완전 럭키비키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기서 50%만 가져와도 뭐 회사들의 영업이익은 크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침투 자체가 내년도 전망이 제가 알기로 한 3, 4%대 이상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만큼 전년 대비 성장률이 아마 네. 내년도 봤을 때 더 찍힐 수가 있으니까 늘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압축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지금 현재 항상 성장 중인 이제 실리콘2를 우선으로 하고요. 아까 ODM 선두업체 코스맥스를 그쵸. 두 번째 주자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도 그리고 대장 코스맥스 이야기했고요. 이가람 매니저님 종목 있으신가요? 저는 뭔가 좀 관심 있게 본다라고 한다면 데이터가 올라올 때는 VT라는 종목이랑 한국 화장품 제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VT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은 종목이 없음으로 써 있네요. 네, 차라리 안 사고 좀 기다렸다가 반도체를 사겠습니다. 화장품을 좀 더 기다렸다 사는 게 아니고. 네, 화장품을 사느니 어. 차라리 오히려 더 갈 수 있는. 근데 그 기다렸다가라는 말이 더 궁금하네요. 삼성전자가 반등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예. 제가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다렸다가 알겠습니다. 예. 반도체를 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화장품 탑픽 종목까지 이야기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 외에도 아까 이가람 매니저님 진짜 자료 너무 좋았고 지금 딱 시장의 시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어디 가면 이거 볼 수 있나요? 네, 오늘 이따가 10시 10분에 유튜브에 이가람 매니저 검색하시게 되면은 제가 오늘은 다른 얘기보다 지금 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말씀드릴 테니까 내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10시 10분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0시 10분 이가람 매니저의 고퀄리티 자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무료 방송 어떤 섹터를 좀 주제로 오늘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해 관련해서 이제 재료가 나왔음에도 많이 빠진 주식과 더불어 해서 바이오 관련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10시 10분에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10시 10분 똑같이 이제 조기준 매니저의 무료 방송 통해서 제약바이오 섹터 알아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셔서 좋은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김웅태 매니저님 지금 채팅창에 매력이 대박이다, 너무 좋다라는 의견도 같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 매력 발산 무료 방송에서도 하시죠? 네, 그 매력 발산 네. 오늘 10시에 유튜브에서 진행할 건데 올해 산타 랠리는 없습니다. 대신에 트럼프 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랠리에 대한 수혜주들을 오늘 낱낱이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가 산타를 납치한 것 같은 트럼프 랠리 기대하신다면 매력 넘치는 김웅태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분의 무료 방송 안내까지 도와드리면서 이제 종목별 대응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특별한 탑5로 넘어갑니다. 지금 넘어가시죠.